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드립니다. 오늘은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 전략팀의 남아랑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는 어떤 ETF가 수익률이 좋습니까? 네, 최근 일주 성과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익률 1위는 타이거 인터넷 탑10이 기록을 했고요. 더존 비준을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포함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최근에 더존 비준이 AI ERP 프로그램 출시 기대감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해당 상품도 일주일 동안 6.2%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후보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KB스타 팔라듐 선물도 4.9%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해상운임과 항공운임 동반 상승하면서 코덱스 운송 4.8%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최근에 주가 반등 나타나면서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4.4% 상승했고요. 타이거 글로벌 사이버 보안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북미의 자동차 대리점 업체들이 네.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4.2%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고환율 수혜 기대감 부각이 되면서 조선 관련된 ETF들 또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동반 상승하면서 SK그룹 대표주 ETF가 4.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수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3.8% 상승했고요. 코세프 의료 AI 루닛이 상승하면서 3.8% 상승했습니다. 네, 월간 단위로는 좀 다른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어서 월간 단위 성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월간 단위로는 사실 최근에 빅테크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맞아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월간 단위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액면 분할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빅테크들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세계 최대 그 암학회인 아스코에서 알테오젠의 이제 피하 주사 기술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알테오젠 높은 비중으로 포함하고 있는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가 또 한 달 동안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월간 기준 수익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볼까요? 네, 6위부터 10위까지 서학 개미와 관련된 코덱스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서학개미와 관련된 네. 이제 코덱스 ETF 상품도 이제 빅테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월간 단위로는 성과가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비디아 높은 비중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 조금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조선 관련된 ETF들을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성과 긍정적인 흐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이랑 시장에 자금이 몰렸던 종목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관심이 높았던 또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한번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종목들 상위 한번 살펴보시면서 시장 심리도 한번 살펴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이제 순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은요. 이제 아무래도 6월 중순 이후에 코스닥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 반등에 베팅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으로 553억 원 정도 순매수 자금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또 미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지속이 되면서 미국 대표 지수 그리고 미국 반도체 관련된 ETF들로도 자금 순유입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도 272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또 최근에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최근에 또 2차 전지 산업이 6월 들어서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았다 보니까 2차 전지 산업 반등에 베팅하는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상품도 한 주 동안 222억 원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네,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가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면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시장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ETF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고환율 환경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수출 테마주들이 주도 테마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달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화장품, 식품 테마도 그렇고 또 조선과 자동차도 수출 수혜 산업으로 인식이 되면서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 초에 이제 판매 대수가 좀 부진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좀 나오면서 발표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수출입 동향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 초에 발표된 이제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한번 보시면 반도체와 선박이 52%, 28%씩 각각 상승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가파른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역대 상반기 수출액 중 1위를 달성했다. 이렇게 좋네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초 이후에 관련된 ETF의 동향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맞습니다. 연초 이후에 자동차와 조선 수출 개선세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 자동차 탑3 플러스, 코덱스 자동차, 솔 자동차 소부장 다 플러스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거 보이실 것 같고요. 솔 조선 탑3 플러스, 하나로 FN 조선 해운, 코덱스 K 친환경 선박 액티브, 조선 관련된 ETF들도 좋은 성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자동차의 ETF를 보자면 ETF별로 좀 수익률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고환율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완성차 업체들이다 보니까 네.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상승폭이 좀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상품들이 이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추종하는 주요 ETF들인데 아무래도 완성차를 좀 집중 투자하는 솔 자동차 탑3 플러스가 자동차 산업을 전반적으로 추종하는 코덱스 자동차나 자동차 소부장에 집중 투자하는 솔 자동차 소부장 대비해서 훨씬 더 큰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예고를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월 말이면 세제 개편안이 정부 측면에서 또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또 성패를 나눌 것이다. 이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밸류업 ETF를 그렇다면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어떤 ETF를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7월에 아무래도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예정이 네.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6월에 관련된 밸류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ETF들이 한 2억 개 정도 상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솔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이라든지 하나로 주주가치 성장 코리아 이런 상품들이 좀 신규 상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금융지주 기업들이 이제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은행 지주들 또 이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좋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금융지주들이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금융지주가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과 같이 국내 금융시장에 새로운 물결이 나타났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배당 기준을 관련 정책이 변경이 됐었을 때 이제 관련해서 정관 변경을 가장 먼저 완료한 기업들이 금융지주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수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금융지주의 가장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배당을 만약에 확대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배당 같은 거는 한번 확대하면은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미래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금융지주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제 금융지주는 그 안에 이제 다양한 금융 계열사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이클을 좀 덜 타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확보가 좀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후에 ETF 상품들 중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는 종목들을 편입하는 ETF들이나 이제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사주 매입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자사주 매입이 선진국의 주주 환원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에 밸류업의 선도 사례인 일본이나 주주 환원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과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성향은 점진적으로 상향을 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총 주주 환원율을 확대를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배당 성향과 자사주 매입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배당 성향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인데 자사주 매입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자사주 매입을 확대를 하는 종목들이나 또 그런 방법론을 가진 ETF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 ETF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KB금융 오늘 52주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ETF도 자세하게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전략팀의 남아랑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